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진선입니다. 선생님 얼굴 처음 보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은 여러분이랑 물리원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리원을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수능 입문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혹시 2학년을 맞춰가는 이 시점까지 물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데 시험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어쩌나 하는 친구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물리를 정복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요 20번을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할 텐데 이 20번 강의를 30분짜리 20번을 제공하는 동안 물리원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을 다 훑고 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냐고요? 돼요. 게다가 물리의 원에 나와 있는 개념만 쭉 훑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까지 하나씩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료실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거 이거 봤어요? 34쪽까지 되어 있는 자료인데 선생님들이 이거 다 출력했거든요. 그래서 양면으로 출력해서 하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해서 이렇게 탁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쭉 필기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은 교재는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데 위에 개념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확인할 수 있는 예제까지 중간중간 다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하고 예제 풀고 개념 공부하고 예제 풀고 하면서 20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물리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대충 들은 거 이외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물리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런 학생들도 충분히 내년 수능에서 물리 다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 스타트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하면 돼요. 선생님이 아마 처음 만나는 친구들은 강의 스타일이 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를 수 있어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선생님은 공식 싫어합니다. 공식 싫어하는 이유는 안 외워져서 싫어해요. 공식이 머릿속에 외워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물리 공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리는 공식으로 해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물리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정리하는 학문이에요. 그 정리해 놓은 그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게 되고 그 개념을 말로 줄줄이 설명하려면 기니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표현식이거든요. 표현식 몇 개 안 됩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요거 외우세요 별표 하는 표현식만 외우면 그 다음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막 줄줄이 막 그냥 무슨 아프리카 콩고말 외우듯이 말발타사발타 막 외우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싹 다 딜리트 시켜버리고 물리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우선 물리가 뭐가 있는지 처음에 이거 큰 흐름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1단원에 나와 있는 흐름을 얘기를 할게요. 물리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1단원 흐름은 오늘 설명하고 2단원 흐름은 2단원 시작할 때 3단원 흐름은 3단원 시작할 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것 중에서 보면은 강의계획서 올라가 있죠. 강의계획서를 보면 언제쯤이면 1단원이 나오고 언제쯤 2단원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서 강의 들을 준비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단원 시작할게요. 우리가 물리원에서 1단원의 시작은 제목이 뭐냐면 힘과 에너지예요. 힘과 에너지. 뭐 조금 크게 얘기해서 힘과 에너지라는 그 제목보다는 좀 더 여러분한테 좀 친숙하게 바꾸면 운동과 그 다음에 운동의 표현이라고 운동의 표현량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은 힘 쪽 부분은 뭐냐면 운동에 대한 얘기들만 쭉 할 거고요. 이 뒤쪽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 뒤쪽 부분은 운동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운동의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에 힘 쪽의 파트에 나와 있는 치우쳐 있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첫 번째 중단원으로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중단원 제목은 교과서에 있는 걸 따라갈게요. 교과서에 있는 걸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교과서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속도와 가속도. 이게 첫 번째 교과서 중단원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의 법칙이에요. 운동의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중단원이 뭐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이에요. 운동량과 충격량.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일과 에너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앞쪽과 뒤쪽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갈르냐면 이렇게 갈라요. 이렇게 갈라서 요 위쪽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움직임, 운동이라는 걸 뭐 어렵게 얘기하면 요쪽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물체가 여기가 있더라.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얘는 뭐 했느냐? 운동했다. 이게 원래 그 이화학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움직였다 이거예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요 앞쪽 단원이고요. 요 뒤쪽 단원은 뭐냐면 운동해서 나타난 운동의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이 아래쪽 뒤쪽이 돼요. 그래서 요 앞쪽을 잘 배우면 뒤쪽이 아주 부드럽게 이어지고요. 앞쪽에서 어긋어긋나기 시작하면 뒤쪽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오늘?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여기는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어떤 물체가 움직였는데 그 물체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갔느냐, 얼마나 빨리 갔느냐, 또 얼마나 가속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를 배울 거예요. 1단원에서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3가지. 오늘은 2가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1가지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속도와 가속도 첫 번째 단원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재를 주면 중간에 왜 볼드체로 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굵은 글씨 해놓은 거. 그 굵은 글씨 해놓은 거 잠깐 보세요. 첫 번째 1페이지에서 보면 첫 번째 굵은 글씨 뭐 나왔어요? 거리와 변이. 두 번째 굵은 글씨 뭐 나왔어요? 속력과 속도. 요 2개를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면 가속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1번 제목 뭐였지? 거리와 변이에요. 거리와 변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요 지점 A에서 2명의 친구가 출발했어요. 2명이 출발했는데 누구냐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철수와 영희예요. 영희가 A에서부터 쭉 가서 B까지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가려는 최종 목적이에요. 영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갔어요. 빨간색 누구? 영희. 그런데 철수는 나는 이 길로 안 갈래. 딴 길로 갈래. 그러면서 철수는 요렇게 돌아서 여기를 갔어요. 파란색이 철수예요. 철수. 이거를 딱 보면 선생님 영희는 짧게 갔고 철수는 길게 갔네요. 여러분은 이미 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요 길이를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다가 숫자로 대입해 볼까요? 영희가 A에서부터 B까지 간 거리를 10m라고 하고 철수가 간 거리를 우리가 임의로 15m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1번 거리는 영희는 10m고 철수는 15m니까 영희보다 철수가 더 긴 거리를 이동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거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을 뿐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변위 얘기를 할게요. 변위. 변위라는 말은요. 생략된 단어예요. 축약된 거야. 우리가 왜 물냉면을 물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생략해서 변위라고 쓴 거예요.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 보세요. 처음에는 A 위치, 나중에는 B 위치. 위치의 변화만 생각하는 거예요. 철수가 이렇게 갔던 뭐 저기 어디를 들려서 갔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철수의 처음 위치가 A고 나중 위치가 B고 영희의 처음 위치가 A고 영희의 나중 위치가 B라면 얘네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했던 상관하지 않겠다. 위치의 변화는 둘 다 어떻다? 똑같다. 그 위치의 변화가 똑같다. 영희의 위치 변화, 철수의 위치 변화 같다. 얼만큼이다? 10m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리와 변위는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거리는 방향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움직인 거리 다 더해주는 거고 변위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해서 마지막 그 도착하는 포인트까지
직선 거리만 생각하는 게 바로 변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처럼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크기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단순하게 크기만 생각하는 이런 물리량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뭐라고 배웠지? 이런 거를 스칼라라고 배운 거예요. 그 대신 변위처럼 방향까지 고려해서 생각하는 물리량을 뭐라고 배웠냐면 이걸 바로 벡터다라고 배운 거예요. 알겠죠? 스칼라 벡터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진행을 해봅시다. 어떻게 진행을 해볼 거냐면 잘 들으세요. 이번에는 영희와 철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네들의 이동 시간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는 지금 시간의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거리나 변위에는 시간은 따지지 않고 시간의 개념이 없이 그냥 나타낸 물리량이고 시간의 개념을 한번 들여 넣어 보겠어요. 얼마큼 넣을 거냐면 둘 다 5초를 넣어 봅시다. 5초 동안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5초 동안 영희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갔고 5초 동안 철수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갔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비교해 봤더니 똑같은 시간 동안 영희는 10m를 갔는데 똑같은 5초 동안 철수는 15m를 갔어요. 얼른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죠? 동일한 시간 동안 영희는 10m 갔고 똑같은 시간 동안 철수는 15m를 갔어요. 영희는 이렇게 갔고 철수는 이렇게 갔죠. 방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빠르기가 다른 거예요. 5초 동안 영희는 10m를 뚝딱뚝딱뚝딱 갔고요. 5초 동안 철수는 15m를 뚜다다다다다다다 해서 간 거예요. 방금 얘기한 요게 바로 뭐냐? 빠르기. 방금 얘기한 이 빠르기를 좀 더 물리적으로 나타낸 것이 두 글자로 속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력 얘기를 하려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째, 속력 얘기를 합시다. 속력. 여기에다가 속력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하나 더 추가해서 속력과죠. 속력과 속도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속력 얘기를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속력을 여러분한테 설명했지? 같은 시간 동안 긴 거리를 가면 두다다다 속력이 큰 거고 같은 시간 동안 짧은 거리를 가면 속력이 느린 거죠. 그러면 속력과 거리는 시간이 동일할 때 시간을 타임에서 t로 쓸게요. 시간이 동일하다고 쳤을 때 속력은 거리에 뭐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같은 시간 동안 긴 거리를 가면 속력이 더 큰 거니까 속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건을 한번 바꿔보자. 조건을 바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번에는 동일한 거리를 줄게요. 100m 달리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100m 달리기를 똑같이 해요. 영희하고 철수하고 동시에 출발선상에서 준비 땅 했어요. 그리고 100m를 달려가. 그런데 똑같이 100m 가는데 철수는 15초 만에 도달하고 영희는 20초 만에 도달했어. 누가 빨리 뛴 거지? 100m 달리기 하는데 철수는 15초, 영희는 20초. 그럼 누가 빨리 뛴 거죠? 철수가 빨리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리를 동일하게 줬다고 하면 속력은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뛴 거예요? 시간이 길수록 빨리 뛴 거예요? 시간이 짧을수록 빨리 뛴 거예요. 즉 시간이 작은 값일 때 속력은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속력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섞어 봅시다. 두 개를 다 섞어. 이제부터 속력은요. V라고 쓸게요. 속력 이렇게 쓰려면 귀찮잖아. 그러니까 속력 V라고 쓰고요. 는 시간은 아까 선생님 T라고 쓰겠다 그랬죠? 타임 T. 그 다음에 거리는 S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섞어서 굉장히 간단한 표현식이 하나 나왔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니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 거니까 몰라도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겠지만 외워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에 반비례하고 거리에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나타내서 V는 T분의 S, 물론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쓰게 되죠.
이게 이제 물리에서 쓰는 기본 단위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거는 뭐예요? 이 속력은요. 선생님 지금 여기 쭉 보면 뭔가 공통적인 특징이 보여요. 무슨 특징이 보이냐면 스칼라인 거리를 가지고 계산한 게 속력이에요. 만약에 거리가 아니라 변이라면 다시 말하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속력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속도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방향 없는 거는 칼라? 스칼라. 얘는 변이를 대입했으니까 방향 있는 거죠? 얘는 뭐죠? 벡터.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상한 점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게 이제 수능의 인문이기 때문에 막 복잡한 무슨 뒤섞인 상황 이런 건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하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만 더 들어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거리가 우리가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골목을 따라서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뭐 1000m라고 합시다. 1000m, 1km예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렸어. 처벅처벅 걸어서 잠깐 딴 데도 보고 이렇게 해서 30분 걸렸어요. 그러면 1000m를 30분 동안 가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학교 갈 때 일정한 속력으로 옆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걸어가요? 아니면 막 가다가 천천히 걷다가 또 쉬어서 잠깐 옆에도 보다가 신호등 기다리다 그래요? 당연히 가다 서다 빠르게 가다 천천히 가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다 서다 천천히 가다 빨리 가다 이거를 다 따지려면 귀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균 속력이라는 말을 써요. 중간에 뭐 빠르기가 달라졌든 어쨌든 그런 건 우리 상관하지 말고 전체 간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라는 말을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어서 짧은 순간마다 쓰면 물론 순간 속력도 알 수 있겠지만 총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하나 써놓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쓸 수 있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읽을 수도 있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읽을 수도 있고요. 평균 속력은 그럼 어떻게 읽어? 총 시간분의 총 거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빠르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해요. 뭘 할 거냐면 바로 요거예요. 속도를 나타내는 게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표시해야 되는데 물리 원에서는 평면에서 뭐 동북쪽, 서남쪽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리 원에서는 오른쪽, 왼쪽 아니면 위아래 요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만약에 오른쪽, 왼쪽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왼쪽이에요. 이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 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굳이 어떤 학생은 왼쪽을 플러스로 쓰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평범하게 갑시다. 오른쪽 플러스 그러면 왼쪽 마이너스. 즉 이 벡터를 속도의 방향,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설명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물체를 움직이는 방향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5m/s 오른쪽으로 5m/s로 간다. 마이너스 2m/s 왼쪽으로 2m/s로 간다. 앞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양의 값, 음의 값이 아니에요. 양의 값, 음의 값이 아니라 무슨 뜻? 방향을 나타낸다. 요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그러면 뭐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거의 다 했는데요. 뭐 상대 속도는 조금 이따 보너스로 하기로 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이 평균 속력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거기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1페이지 아래쪽에 예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달리는지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거 문제를 만들고 그림을 손으로 그려가지고 좀 허술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감이 있죠? 문제에서 A에서 B까지 20m/s로 갔대요. 20m/s.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30m/s로 갔대요. 해피죠? 평균 속력 구하래. 그럼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 저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의 20 더하기 30. 그러니까 결국 두 개 더해서 반 나눠서 25m/s. 선생님 저 맞았죠? 자, 선생님이 이거 뭐 구하라 그랬지? 평균 속력 구하라 그랬죠? 누가 이렇게 평균 속력 구해요? 아까 V는 T분의 S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쵸?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총 시간분의 총 거리 하라 그랬죠? 누가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 선생님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거리예요. 총 거리예요. 그러면 쉬운 거부터 대입하자. 쉬운 거 뭐 대입할 거냐면 A에서부터 C까지 총 거리 쉬워요. 얼마? 60 더하기 60, 120. 그 다음에 총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총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B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더해줘야죠.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모르지만 속력과 거리를 알아요. 이 식 다시 쓰면 되죠. 시간을 알고 싶으면 요거 요쪽으로 보내고 요거 요쪽으로 보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분의 거리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알 수 있지. 몇 초? 암산. 속력분의 거리 3초. 속력분의 거리 몇 초? 2초. 결국 A에서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 3초 더하기 B에서 C까지 걸린 시간 2초. 자, 우리 암산 능력 한번 해보자. 5초분의 120 얼마예요? 5분의 120? 5, 20, 5, 4, 20. 여러분이 아까 쉽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방법 맞았어요? 틀렸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아주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에요.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구해야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두 개 더해서 반 가르기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처음 스타트부터 우리 이건 바로 잡고 가요. 평균 속력은 무조건 총 시간분의 총 거리를 구한다. 그래서 나온 평균 속력의 값 크기가 얼마다? 24m/s가 된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여러분 뭐라고 체크할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은 24m/s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보니까 선생님 물리 별거 아닌걸요?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쵸? 진짜 물리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선생님 무슨 뭐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분으로 여자가 어떻게 물리 공부를 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물리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나쁘면 물리 공부가 제일 쉬워요. 외울 게 별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만 잘 느끼면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 쉬워요. 지금 해보니까 견딜만 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운동을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멀리 갔느냐, 거리 변이, 얼마나 빠르게 갔느냐, 속력 속도. 두 개 가르쳐 줬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속도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뭐가 꺼림칙하냐면 오늘도 선생님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느꼈어요. 선생님이 타고 있는 지하철이 고속터미널역에 섰어요. 그래서 선생님 눈을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뜨고 이러고 있었는데 지하철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 출발하네. 그러고 밖을 딱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탄 지하철은 멈춰 있었고 맞은편에 있던 지하철이 출발한 거였어요. 이런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솔직하니 말해보세요. 너무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상대 속도예요. 여러분 교재에 2페이지 남겨보세요. 2페이지 상대 속도. 자, 여기다 좀 지우고 쓸게요. 여기다가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제목만 어려운 척하고 써놓고요. 쉽게 갑시다.
상대 속도. 제목은 무지 어려워 보이는데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보세요. 자동차가 가. 20m/s로 자동차가 가요. 이게 자동차에 빵빵. 자동차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내가 여기 서서 보면 20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악착같이 페달을 밟아서 5m/s로 가면서 자동차를 봐요. 그러면 자 누가 보느냐면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여기 내가 본다. 내가 보는 사람을 동그라미 노란 동그라미 칠게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동차를 보면 서 있으면서 보면 20인데 자전거 타고 가면서 보면 내가 볼 때는 20이 아니라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당연히 15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거 없죠? 이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에서 이거 뺐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찰자를 A라고 하고요. 내가 보려고 하는 물체를 B라고 해요. 그러면 관찰자가 물체를 볼 때 보여지는 이런 상대 속도는 물체에서 관찰자 속도 빼면 되네요. 그게 상대 속도야. 그럼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써요. 상대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에서 물체의 속도를 뺀다. 그러면 이거를 또 풀 때 이거를 다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A가 관찰자고 B가 물체니까 A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하면 돼요. A가 본 B의 속도가 B의 속도에서 A 속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나와야지. 어떤 질문 나오냐면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렇게 안 타. 자전거를 이렇게 안 타고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5m/s로 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그냥 대답해 봐.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가면서 자동차를 보면 얼마로 보이죠? 15야? 25로 보이지, 25. 그럼 여기다 써. 25로 보여. 뭐 이상하네요. 아, 자동차에서, 관찰자에서 이걸 빼면 된다며. 그럼 20에서 5 빼면 15여야지. 왜 25나? 이게 뭐기 때문이죠? 상대속 도. 이건 벡터예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에 대한 문제가 딱 나오면 벡터구나. 그리고 방향을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땐 괜찮아. 반대 방향일 때 우리 아까 해결하는 방법 저쪽에서 배웠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오른쪽 플러스 놓고 왼쪽 마이너스 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볼까? 20 빼기 마이너스 5. 이제 됐네요. 그러면 25가 나오네. 상대 속도에서 상대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관찰자에서 물체를 뺍니다. 그런데 이때 상대 속도를 요걸로 쓸 때는 반드시 방향을 유심히 보고 방향이 같을 땐 괜찮지만 다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반드시 붙여서 해결하자. 여기까지 해서 유감 있어요? 유감 없죠? 그런데요. 사실 뭐 우리가 수능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기까지 안 해도 되지만 수능에서는 억울해. 되게 분하게 생각해요. 상대 속도를. A가 본 B 이렇게 하면 관찰자 물체를 문제에서 다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는데 출제 들어가면 항상 이게 뭐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말로 써요. 이거를. A가 본 B 대신 A에 대한 B라는 말로 써요. 이건 뭐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되겠죠? 요런 말 나오면 A가 본 B라는 뜻이구나. 그럼 결국 A가 관찰자, B가 물체라는 뜻이 돼요. 요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끼리 알고 있는 팁이에요. 문제에서 나올 때 요거 꼭 기억하세요. A에 대한 B는 A가 본 B다. 오케이? 그럼 이제 상대 속도에 대한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하죠?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거기 2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동차 3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상대 속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이거는 별거 없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가는데요. A, B 사이는 몇 초 1m씩 가까워지고 B, C 사이는 몇 초 1m씩 멀어진다.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죠?
B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다가 B를 그냥 V 속도로 간다고 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A, B 사이는 C는 생각하지 마. C는 나중에 생각하고 A, B 사이가 매초 1m씩 가까워진대요. 무슨 뜻이죠? A가 B보다 그렇지 1m/s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가 매초 1m씩 가까워질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이쪽은 보지 마. 이쪽만 봐.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는 B, C 사이의 거리가 매초 1m씩 멀어진대요. 멀어진다는 것은 C가 B보다 얼만큼? 그렇지. 딱 1m/s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제 다 마무리해 보세요. 결국 B의 속도가 제일 느리고 A의 속도와 C의 속도는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선택지를 찾으면 돼. 이게 몇 번에 보여요? 그렇지. 2번에 보이죠. 그래서 상대 속도 문제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시간이라서 뭐 오리엔테이션 겸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한번 해봤는데요. 도전해 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물리할 만하죠? 조금 자신감이 붙었으면 다음 시간 가속도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2강에서 가속도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